의 선봉장에 섰던 분, 바로 조원진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오늘은 조 대표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선거 전략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주말 토요일 날 오후 1시 이승만 광장에서 말하자면 이 정권과 미래통합당이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 논의, 개헌 발의를 우리가 규탄했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지금 사실은 이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각제 내각제 업무 세력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저는 2년 전부터 제2의 내각제 업무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 4일 날 이제 우리 태극기 국민들한테, 애국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이야 말할 거 없고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또 지금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도 네. 나름대로 좀 무능과 이합집산적이다. 그렇지만은 거대 야당을 통해서 뭉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태극기 국민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고생들 하셨지만은 좌파들하고 싸우려면 뭉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3월 4일 날 저희들은 합치자. 아무튼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한 9일째 아닙니까? 네. 계속 요청을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기들 최고위원회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에 가까운 얘기도 오갔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이 양반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4번 겨울 동안 5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이 분신 자살하시고 또 수백 명이 다치시고 수십 명이 감옥을 갖는 이 태극기 애국 투쟁 그동안에 그들은 뭘 했는가? 네. 그들은 사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공고하게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항하는 이 세력들을 극으로 몰고 유승민이나 김무성 기타 등등 안철수 같은 이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공천을 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이 곤란해질 거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있다고 자꾸 황 대표 얘기하는데 그 조건 우리가 건 적이 없어요. 네. 아무튼 연대연합 통합에 대한 문은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나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또 혹은 연합 공천을 통해서 우파가 좌파 연합을 깨는 그런 방법의 지혜를 짜내야 된다. 네. 근데 이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3월 6일 날 전격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 개헌안이 슬그머니 국회에 들어왔어요. 의안가로.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네. 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 거의 비슷해요.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체제를 탄핵하겠다는 거다.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바라지 않았지만은 이 법안에 김무성을 비롯해서 네. 정진석, 김성태 예.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 22명의 미래통합당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미래한국당도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2의 탄핵인데 제1의 탄핵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을 가진 네. 51% 이상을 얻은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 탄핵이라면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제 1시에
우리가 광화문 앞에서 한 것은 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선언을 한 겁니다. 네네. 오늘 이 제안 이후에 이 개헌안의 제안 이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한다. 광장민주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촛불 쿠데타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잖아요. 네네. 이 민중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 의회의 대의의 민주주의로 들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은 실질적인 상권 분립에 분리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문을 열겠다. 그들이 촛불 해보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이 야당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저항할 뿐만 아니라 배신 역적들이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부역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면 되겠다 해서 이 개헌안이 올라온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는 광장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 또 대의제의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말은 보완이지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다. 이렇게 부정한다. 있고, 예. 그 다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닙니다. 이 개헌안은 21대 국회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속임수다. 예. 이 지금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한 이 뭐냐 그들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헌법 개정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빼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예. 이것을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인한 중국 폐렴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온 국민이 어떻게 중국 폐렴에서 벗어날까 고민하고 압박받고 두려워하고 이 상황인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회주의 개헌안을 옮긴 거예요. 그것도 말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 개헌안 안에 개정 내용이 안에 보면은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 전반적인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 코로나 있는 이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또한 문제가 있고요. 이 중요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올라왔는데 언론방송 아시아경제 한 군데만 싣고 아무도 이 내용을 안 실었습니다. 언론방송이 죽었다는 거죠. 좌파 언론은 그렇다 치고 보수 우파를 얘기하고 있는 언론도 이 문제가 얼마나 체제의 도전이고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의 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에 떠난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고자 하는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분석 기사 하나 안 나왔어요. 의안까지 올랐던 기사도 하나 안 나왔어요. 이것은 언론이 죽었다. 언론 방송이 자경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언론 방송이 해야 될 공적인 일을 팽개쳐 버렸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 대통령의 발의 이렇게로 발의할 수가 있어요.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100만인의 국민이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금 110만이에요. 촛불을 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쿠데타로 권력 찬탈하니까 이들 생각에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저항을 못할 것이다. 그럼 당연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러한 중요한 헌법 개정 개헌안이 왔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있다. 오늘 그래서 1시에 자유공화당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하고 연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는 제자유우파 시민단체, 제정당, 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모든 우리 유튜브 방송 또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들이 100만을 가지고 촛불 형태로 들어오면 우리는 1000만이 모여서 이 사회주의 개헌안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말은 만약에 자유공화당이라 같은 정당이 2016년 그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그때 탄핵 기각을 원했잖아요. 그때 이러한 정당이 있었으면 탄핵 못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저항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에 저항하는 형태만 있었지 조직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짓 촛불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유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역사의 책무 같으면 우리 자유공화당이 짐을 지어야 돼요. 네. 우리 김문수 대표님 또 저 마찬가지로 모든 자유공화당의 당원,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사회주의로 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금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자유공화당에 대해서 언론 방송 안 싣잖아요. 좌파는 좌파대로, 네. 우파는 우파대로, 우파 보수시민들 안 실어줘요. 이 중요한 헌법 개정안이 올랐는데도 싫지 않아요. 헌법 개정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오늘 기자회견, 광화문 기자회견에도 기자들 안 나와요. 네. 이것은 뭐냐? 그냥 또 이렇게 설정 넘어가겠다. 그것 또한 탄핵 세력, 토착 발갱이 세력들의 부안해동하는 거다. 네. 부역자들이다. 부역자들 쟤들이 먼저 썼잖아요. 우리 공화당 때렸어요. 우리 보고 토착 왜구라 그래? 그래? 너거는 그럼 토착 빨갱이 세력지들이야. 우리가 왜 토착 왜구냐? 너거는 그럼 토착 빨갱이 아니냐? 예.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갔어요. 앞으로 자유공화당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공화당이 지키겠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공화당을 국회로 내보내야 돼요. 왼쪽에 정의당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자유공화당이 있으면서 국회에서부터 체제 싸움 하자. 역사 싸움 하자. 네. 이런 용기 있는 투사, 용기 있는 투쟁가들, 또 용기 있는 이론가들을 이제는 국회로 내보내주셔야 된다. 지금 탄핵 이후에 그렇게 2년 3년 동안을 저항하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전부 다 굴종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러더를 믿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네. 아닙니다. 네. 이제는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누군가?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를 막고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정당이 누군가?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정쩡하게 아이고 막 또 시켜놓으면 잘 되겠지. 시켜놓으니까 탄핵시켰잖아요. 죄 없는 대통령 탄핵시켜요. 이번에 시켜놓으면요. 죄 없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탄핵에 동조했던 62명이 있는 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마찬가지죠. 토착 발갱이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모여가 있는데 당연히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죠. 네. 단지 하나 이제는 정말 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같은 좌파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고 저들하고 정면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정당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몇 사람이 돌아가시고 몇백 명이 부상당하고 몇십 명이 감옥 갔는데도 우리 보고 거꾸로 몰아요.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어디 용기 없이 굴종하고 있던 놈들이 이 아스팔트에서 4년 싸운 사람들을 거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것은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거다. 난센스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2016년부터의 그 광기는 정권에 대한 탄핵이었다면 지금 3월 6일 날 의안가에 접수한 개헌 발의 여기에 22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 시도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개헌 발의를 한 것조차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다. 3월 6일 날 단 한 개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조중동을 포함한 이 우파 신문이라는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탄핵을 시도했던 세력들이 언론과 62명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역시 거기에 원죄를 갖고 있는 이 언론들이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체제가 종식되고 우파가 집권을 해서 과거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추적해서 왜 그런 보도를 했고 왜 엉터리 보도에 기반한 탄핵을 했나 이렇게 심판을 하면 언론도 책임져야 되고
국회의원 62명 포함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세력들은 가급적이면 과거 자기들이 잘못한 걸 덮어두고 둘째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는 뒤에 이루어졌던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우리 5분이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 한 분이 분신 자살하셨고 또 150명 되는 우파 인사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2분과 국정원장 4사람 헌법 대법원장 1사람 등 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구속한 이 광풍의 이 적폐 노름 이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해서 다시는 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좌파들에 대한 이른바 뭐 역사 심판, 정의의 심판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재수 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죠. 예. 아무튼 이분들에 대한 그 유가족 미망인 분들이나 이 피해자 단체 모임도 빨리 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탄핵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탄핵했는 사람들의 명단인데. 네. 명단 좀 꺼내주세요. 탄핵이 네. 아니고 헌법 개정안을 올린 사람들 저기도 우리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인데 이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7명인데 여기에는 9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35명이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이 35, 더불어민주당에서 35명 정도가 아직도 포함이 안 돼가 있는데도 148명이에요. 자, 그들을 포함하면은 183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승민이나 몇몇 사람 탄핵 주동했던 사람도 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저 빠져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2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저들이 대단히 유혹스럽겠죠. 2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번 국회에서 4.15 총선 전에 이걸 통과시키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의심을 하는 것이 급하게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 언론 방송이 입 닫고 조용히 있을 때 이 지금 그 3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 되면은 정말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지금 이 개헌안 올린 이 명단 여러분들 자유공화당에 달라 그러면 줍니다. 자유공화당 홈피나 공식 카드 공카에다가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이 명단 잘 보십시오. 이게 148명은 속임수입니다. 148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35명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유승민을 비롯한 탄핵파들이 대거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합치면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지금 이 사회주의 개헌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저지하기 위한 총연대를 하자. 우리 자유공화당 오늘 전면 전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유튜브 정규재 선생님이나 또 황장수 대표님이나 이런 많은 유튜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우파 유튜브 정신 차려 있는 자유 우파 사쿠라 말고 사쿠라 일본말인가 그런 위장 우파 유튜브 말고 실질적인 자유 우파 유튜버들하고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 또 제 당 자유 우파 정당들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 저항하는데 지금 총선에 매몰돼 있고요. 공천에 매몰돼 있고 중국 폐렴에 매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헌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공화당 오늘 기자회견한 것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부분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좀 빨리 준비를 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세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2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62명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제2의 박근혜 탄핵과 같은 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왜?
대부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장하는 뭐 내용이나 거기서 시행 또는 그 밀어주는 정책들과 우리 우파들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뭐 그쪽 편을 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그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 체제를 탄핵했던 세력들이 또다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탄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국민은 이미 장악된 그 언론에 의해서 조중동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이건 이미 이 정권과 괴를 같이 하거나 비슷한 프레임을 가고 있는데 유튜브 여러분들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건 국민이 알 길이 없다. 지금도 상당수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자유공화당이다.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유공화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것이 네. 미래통합당이 정말 보수파 정당이면은 이 개헌안에 동의했는 이 국회의원들을 빨리 제명 조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무너진다. 두 그렇죠. 번째는 네. 이 개헌안에 동의했는 의원 중에서 공천 받은 사람들은 즉각 공천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공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그냥 낙선운동이 우리 자유공화당이야 뭐 우리 선거하기 바쁘니까 제 정당, 제 우파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대대적인 개헌 저지 활동을 할 거다. 근데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지금 저렇게 급하게 언론에서 방송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이번 달 말에 이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정당들은 전부 선거한다고 정신없고요. 나머지 이 싸워야 될 보수파의 성질한 대구 경북은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정말 혹독한 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유튜브 자유우파 유튜브 또 시민단체 분들이 아무튼 자유공화당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김문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깃발을 들었으니까 빨리 해동을 하자. 빨리 해동을 해서 이 범자유우파 사회주의 개헌 저지 연대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도 제의를 했지만 벌써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천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홍역 정도가 아니라 큰 회오리 바람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공천을 했던 지역에 번복을 해서 철회를 하는가 하면 이미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문재인을 찬양하거나 좌파 단체를 역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야 여기가 과연 우파 또는 보수 정당이 맞나 할 정도의 좀 극한 그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기는 지금 이런 문제를 핸들링할 만한 능력과 여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집니다. 공천자들 저희들 뭐 분석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TV에 패널로 나와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공천 많이 받았어요. 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도 공천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탄핵의 강은 건넌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탄핵의 강을 제가 그랬어요. 어설프게 빠지다 보면은 탄핵의 강에 빠져 죽는다. 그런데 탄핵의 강을 건넌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공천심사위원장이 그만두고
또 공천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탈락했는 컷오프 됐는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자, 이 보수 분열이라는 그 문제가 이제 미래통합당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4일 날 대통령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정말 고생했지만은 살신성인의 생각으로 본인들 박근혜 대통령의 등 뒤에 칼꽂은 그러한 배신자들이지만은 용서와 화해로 대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도 안 돼가지고 이런 사회주의 개헌을 올리고 여기에 동조하고 또 자유공화당이 그렇게 4년 4번 겨울 동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싸웠는 세력을 극우 세력으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가깝다고 박근혜 정부에 있었고 그런 사람이라고 다 공천에서 배제하고 바깥에서 자기들은 고개 숙이고 두더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네.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극우로 몰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그것도 공식적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완전히 훼손해버린 거다. 발로 차버린 거죠. 네. 오늘까지 9일째 우리는 문이 열려있다. 조건 달지 않았어요. 조건 단다고 지금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허위사실이에요.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랬느냐. 공천을 중단시켜라. 왜 이런 식으로 공천하다 보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로 공천 중단을 요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조건입니까? 그러면은 유승민 쪽은 지금 뭐 19명 더 갔다는 예설도 있고 자 김무성계는 몇 명이 더 갔고 유승민계는 몇 명이 더 갔고 그럼 탄핵 주도했는 사람들은 벌써 20여 명씩 다 나눠먹고 바깥에서 아프사발도 투쟁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극우라고 몰 단절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은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져야 됩니다. 왜 우리 지금 자유공화당이 예비 후보를 등록한 거 오늘 이제 여기 기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명 등록할 거예요. 오늘 다 봤더니 출마자가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대부분 3분의 2가 수도권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 우리가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통합을 하자고 10일 동안 하소연을 했어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 더 많고 당신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은 대통령께서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배신했는 사람들까지 포용을 했다.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계속 대화하자, 만나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만나기는 고사하고 대화하는 고사하고 우리를 극우로 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자,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도대체 누가 분열 세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발로 차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대화의 장에 와서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길 거냐라는 데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후보자가 100명 내고 나면 그때 와서 얘기합니까? 그때 늦었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45세 이하가 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비후보자가 나가서 지금 사무실 없고 비용 다 쓰고 있고 또 본선에 나갈 사람도 저는 한 70명 가까이 나갈 건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그때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버스 지나간 다음이에요. 아무리 제가 당대표고 김문수 대표가 당대표라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기 싫지만은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대폭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수용해가지고 100% 수용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10일 지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5일 동안 서류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우리 인재 영입 1호, 한민호,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다가 파면 1호 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나온 한민호 국장 그분이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나경원 의원 지역에도 36살 과학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신환 의원 지역도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만큼 얘기했어요. 박한수 총장한테도 얘기했고 그 관계자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후보자 다 내가지고 싸우면은 당신들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 최고위원들 말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수도권에 보수가 전멸하는 상황이 오는데 한 10일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그것도 개무시했잖아요. 도대체 예. 그 미래통합당이 전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자,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세력 이러한 사람들하고의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조 대표님 구구절절하게 애절한 호소가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이 공당이고 당당하게 구걸을 하듯이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발표를 하고 나가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경합함으로 해서 어부지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상황, 지난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그런 상황 때문에 미루고 그래서 나와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 상황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지휘부가 없는 것 같아. 당 대표가 김효보인지 황교안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김종인이 이세현이 아닌가? 김세현이 아닌가? 김세현인지 이석연인지.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파 국민 전체가 보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것은 네네. 자, 아무튼 예비 후보자들이 네. 이제 70명, 80명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예비 후보자 100명 더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서울에 22개 지역, 경기에 12개 지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에 34개 지역이 후보자가 나갑니다. 현재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만 해도 반 정도가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말대로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가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잖아요. 우리는 그 대통령 뜻을 받든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고 매일 정동원 가서 매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변인들이.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없어요. 그냥 조건 걸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조건 걸지 말고 돌아오면 공천 다 끝났는데 우리 예비 후보자들은 그러면은 출마 포기하고 다 돌아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한번 면면을 한번 보시라니까,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런데 조건 없이 돌아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60명의 예비 후보자, 앞으로 100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전부 다 불출마 선언하고 미래통합당을 밀어준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정치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선거 날까지 30일, 나머지 따지면 이제 2주 남아있는데, 2주 동안 어떤 묘책을 낼 거냐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빨리 만나서, 연합공천 구도를 가든, 통합구도를 가든 가자. 그런데 합리적인 것은 연합공천 구도가 가지 않으면은 어부지리로 좌파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바깥에서 4년 가까이 투쟁했던 사람은 전부 다 포기하고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탄핵 잘 됐다 하고 문재인 정권 찬양하던 사람들이 자유우파에
대표로서 가면은 그게 승리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자유공화당하고의 연대 연합 구조를 빨리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책임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다 져야 돼요. 저는 이 결과가 눈에 보여요, 지금. 이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라. 뭐 저희 자유공화당 잘 아시지만은 이분들은 그런 거 다 때려치워라. 지금부터 바로 선거 들어가라. 우리 뭐 선거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다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지도부한테 말씀드리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지금도 미래통합당하고의 연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빨리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조 대표님의 이러한 그 제의가 정말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투쟁해 오신 방식이나 스타일로 보면 그냥 무소의 뿔처럼 딱 밀고 나갈 것 같으신데, 정말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기에도 야, 저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통령 뜻이니까. 네. 그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조국에 의해서 파면된 1호 공무원,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율브린너처럼 이렇게 머리를 팍팍 밀으신 분인데, 이분이 종로에 출마하시겠다고 벌써 2주 전부터 서류를 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 김문수 TV에 모셔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이틀만 기다리라,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해서 그분이 그저께 겨우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여기서 이미 모두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공천을 해주고 나면 그분들도 이제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철수시키거나 또는 주저앉힐 아무런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대표는 끝까지 이 명단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기다려라 하고 있는 걸 봐서 저도 현직에 있다 나왔습니다. 보고 정말 제가 알던 조원진 대표와 부드러운 남자란데. 막상 보니까 정말 뭐 부드러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뭐라 그럴까, 솜털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또는 애국당, 지금은 자유공화당, 이분들이 거구가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밖에 나가서 투쟁한다고 그걸 거구라고 매몰고 극단적인 집단이라고 매모십니까? 왔다 갔다 기회를 보고 자리만 차지하려고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가는 분들, 그분들이 탄핵도 했고, 그분들이 지금 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중도라는 이름으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좌파를 막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한 길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나간 싸운 분들, 지금 막상 여기 당에 들어와서 뵈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마음이 여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김문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잘못 프레이밍된 그런 인식,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나 또는 또 지금 자유공화당이나 조원진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많다. 저는 여기 당에 들어와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김문수 대표가 있던 자유통일당과 이 합당을 했습니다. 이제 조 대표님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투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싸웠던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이 만나서 진영에 우리 자유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세워지는데, 이 정당 지금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기 자유우파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의 생각은 찍어줄 데가 없다. 왜냐하면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탄핵된, 또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당, 이것은 무조건 심판받아야 됩니다. 또 그 탄핵 이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권력을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뭘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렸죠. 역사 뒤덮기 작업했죠. 중국인들 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떠들었는데도 중국인 출입 다 열고 북경이 완전히 봉쇄됐는데 대한민국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2만 명 들어왔어요. 하루에 중국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12,000명 들어오는데도 그냥 계속 열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어디 돌립니까? 특정 종교에다 돌리고 특정 지역에 돌려요. 특히 대구 경북에다 그런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요. 지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있는지 저도 어제 갔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고통을 뛰어넘어서 국민들께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용기를 주고 또 긴급 특별재난지역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재난지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와가지고 훨씬 지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려고 그래요. 특별재난지역을 하면은 그 재난이 자연재해 재난이 아니잖아요. 특별재난지역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야 되고 그 재난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인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의한 인재입니다. 이 인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려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도 특별재난지역을 해야 되고 자영업자나 여기에 대한 지금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거의 문 닫다시피 하잖아요. 법인세 50% 감면부터 해서 이제 특히 택시 그리고 이 식당 여기가 직격탄을 맞아버렸어요. 네. 시장이나. 그래서 재래 시장 상인 또 택시 대표들 택시 기사분들 또 자영업자 뭐 식당 영업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 정부 혜택이 있어야 된다. 돈을 그냥 퍼주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확진자가 선정됐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확진자가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중에 3분의 1은 병원, 3분의 1은 그냥 자가격리대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좌파 언론 방송은 또 우리나라가 대단히 지금 방역 시스템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시고 지금 70명이 넘었는데 양심이 있으면은 오늘 72명 아닙니까 지금? 양심이 있으면은 좀 정신 차려야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사망자가 72명이 되고 확진이 8,000명이 넘으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정말 중국인 출입을 금지 못했던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마녀 화살 돌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돌리고 재경부 장관한테 돌리고 자기는 딴 나라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비굴 할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좌파들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메아리처럼 다시 대받을 날이 올 거다. 모든 국민들이 뭉쳐서 우리 자유공화당의 슬로건이 I love 대구 경북입니다. I love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시도민들 힘내시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의 식당 손님이 74%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장사가 아닙니다. 이게 대구 시내의 상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대구를 봉쇄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가 아닌 대구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 합동 그 보도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구 봉쇄를 할 게 아니고 청와대를 봉쇄해야 그렇죠. 돼요. 예. 문재인 이 양반이 마스크 벗고 한번 돌아다니면은 사고가 크게 터져. 네. 마스크 벗고 그 다음날 대구에 확진자 150명 집단 확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 벗었더니 서울에 확진자가 집단 확진자 생겨요. 이제는 청와대를 좀 봉쇄하는 게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명칭이 보도 자료에서 대구 코로나 19 대응 명칭을 대구 코로나라고 썼던 거예요. 대구 폐렴이었어요. 예, 대구 폐렴. 왜냐면은 중국 우한 폐렴을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쓰기 싫으니까 코로나 19라고 적었는데 그거 이제 넘어가지고 대구 폐렴이라고 적어요.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망 폐렴으로 인한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난 그 다음 날 이미 뭐 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그 기생충 제작진들 불러가지고 앙천대소 막 뒤로 제끼가지고 의자 뒤로 제끼갖고 목 이게 이 안에 젖이 보일 정도의 웃음을 웃었던 그림들. 또 얼마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한민국이 이 우한 폐렴에 극복하는데 모범 사례국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료 체계나 이런 검역 체계가 좋아서 오히려 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염장을 질렀고 또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러다가 정작 자국민들은 중국을 가려고 하면 중국에서 입국 거부를 하고 지금 120개국 이상에서 한국 국민들을 못 오게 하고 지금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4시간 이상 그것도 기다렸다가 배급받는 일주일에 2장 정도를 배급받는 지금 이제 배급 체계가 바로 시작됐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런 모든 체제들이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미 시험을 통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은 개정만 하면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또는 그 연방제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 하는 게 큰 문제이고 뭐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동안 우리 공화당 또 자유공화당 전신인 우리 공화당에는 뭐 많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박근혜 빠. 또 대표님 보고 그건 나쁘지 않은데. 네, 뭐 친중파다. 그거는 뭐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원진 대표님 모시기 전에 여기 핵심 그 요원들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해보면 자 친중이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 그 저보고 오히려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친중에 대해서 뭘 들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저도 아무리 들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 대표님이 과거에 그 중국 관련된 사업을 좀 했다. 그게 전부 다인 것 제가 같아요. 중국말 잘해요. 예.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대우 그룹에서 주대우의 기획 조사 부장도 했고 최연소 부장을 했죠. 그런데 아무튼 뭐 저보고 중국 간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고 또 하나는 뭐 중국 사업체 벌써 접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국회의원 벌써 12년째 아닙니까? 뭐 중국 사업을 접은 지가 벌써 12년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 정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또 뭐 중국에 재산이 많다 하는데 요즘 같으면 좀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가져와서 우리 젊은 후보들 확확 밀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압니다, 사실은. 네. 많이 아는데 저보고 또 조선족이라 해요. 나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왜 조선족이라 할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이제 건의가 돌아서 그동안 제가 무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인단이나 법률지원단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허위사실, 제가 후보자잖아요. 네. 우리 또 정당의 대표니까 이런 부분에 허위사실은 바로 조치를 해서 선거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프레임을 씌우면은 전부 다 고발 조치해라. 네.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 네. 하나라도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지금 뭐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제가 중국말을 하니까 네. 중국의 고위 인사가 오면 저를 부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 네. 그때 특사를 갔었죠. 특사로 갔었고요. 또 대통령께서 제가 중국을 잘 아니까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할 때 저를 그 정몽준 대표하고 저하고를 특별 수행을 시켰었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거 하고 뭐 친중 행각을 한 거랑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저는 네. 전혀 다른 얘기다. 그 다음에 사스 문제도 저는 사스 문제를 확실하게 설립을 해야 된다. 사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단지 하나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스를 반대했다. 그럼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 아닌 얘기들을 하면 이제 법률 지원단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중국 친중 프레임에 대한 거짓을 하는 것은 무조건 유효화를 법문하고 다 고발 조치해라 이렇게 아마 네.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대꾸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여기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제가 직접 걸고 또 당에 대한 엄해는 당에 대한 엄해대로 저에 대한 엄해는 엄해대로 고발 조치해라 처음으로 승인했어요. 네. 제가 이제 말하자면 자유공화당 그 당사 합당을 하고 난 뒤에 가봤더니 거기에 크게 붙어 있는 글귀 중 하나가 중국인 입국 그 금지를 빨리 시행하라. 그러니까 아니 친중 그 파라고 들렸다면 이런 제가 아마 곧 있으면 중국 출입 금지 당할 것 같아요. 네. 시진핑 방한하면은 특히 선거 전에 시진핑 네. 방한하면은 시진핑 방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고 예. 또 우리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건 작년 3월에 다 끝냈어요. 주류 세력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다음에 이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 했는데 마지막 남은 언론 장악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지역은 90% 가까이가 좌파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뭐 단체장부터 의회까지.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검찰도 이제는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주류 세력 교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좌우 연정 필요 없다. 좌파 연정을 하자. 이래가 결정 간 거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한반도의 질서는 뭡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 한미 동맹의 이 혈맹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연대를 통해서 힘으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이래서 그게 7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루어졌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기존의 한미동맹이 아니에요. 네. 한미일 삼각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고 쉽게 말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 주사파, 좌파 세력들, 반미 세력들하고 네. 중국 공산당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그 새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그때 이번 총선 공약에다가 그렇게 넣었어요. 자유우파 반공산주의 자유우파 블록을 형성하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홍콩, 그 다음에 넓게는 호주까지 해서 반공산주의 자유 블록을 구성하자고 선언을 했어요. 자, 시진핑 오면은 반중 집회하겠다고. 이번에 우한폐렴 했을 때 중국인 출입 금지시키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반공산주의 자유 블록을 형성하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마 저를 출입 금지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네. 저는 그래 보는데 예. 그런데 지금 뭐 아직도 친중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해가 심하구나.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제는 법률팀에서 제가 맡겼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거짓말인데
놔두라 했더니 이게 선거철 되니까 더 심한 거야. 네. 그래서 뭐 그런 법률팀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왔던 조원진 대표, 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애국당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그런 프레임이 여전히 지금 우파 언론도 거기에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형국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대표와 조원진 대표로 상징되는 그 태극기 우파 세력들, 이 아름다운 태극기가 마치 아주 너저분한 무슨 극단적인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광장에 나가봤고 싸우는 사람들 나가보니까 이분들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보도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극단주의자고 뭐 하여간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이런 프레임에 속아서 지금도 그 프레임이 그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거대 야당 제1야당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중도 통합하면 어떻게 하면 어쨌든 싸우는 사람들부터 안에 집어넣어 놓고 집도 기부도 확보하고 난 뒤에 들토끼들을 잡아서 지금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는 좌파 또는 간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까지도 연대를 하거나 또는 공천을 주는, 이렇게 변모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자유공화당은 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국가관,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청렴, 돈의 문제가 없어요. 청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이번에 공천 기준이기도 하고. 네네. 미래통합당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도 공천이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공천 심사 이제 공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제 공천 끝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가면은 미래통합당이 분열의 책임을, 보수 분열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네. 보수적인 분열의 책임이 미래통합당에 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자유공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분,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분,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바라는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자유공화당에 많이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조원진 대표를 모시고 이 정권과 제1야당이 합작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유공화당의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한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 정권의 학정과 폭정은 계속 이어지고 제1야당의 좌파 클릭, 좌클릭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사표를 내고 떠나버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중심을 지키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두 세력, 바로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만든 이 합작해서 만든 자유공화당,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적인 우파 정당, 또 유일한 정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성창경 위원장님 보니까 얼굴도 흰데 저는 이게 얼어가지고 겨울 동안에 예.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따뜻한 데만 가면 이제 건지럽고 예. 조금 이렇게 벌게지더라고. 지금 여기 열도 있고 저도 좀 그렇는데, 대표님은 뭐 그 매주마다 이게 저 주말에 나가서 이게 탄기도 탄 거지만 얼어가지고. 예. 제가 그 국회 천막에서 36일간 있었잖아요. 예. 참겨울. 그래서 이게 얼은 게 잘 안 풀리더라고. 예. 하여간 이번에 이제 대구에 그 출사표를 던져줬죠. 뭐 저는 뭐 조원진답게 네. 저 비례대표 박근혜 대통령께도 저는 비례대표 안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가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유권자들한테 했던 약속은 지금까지 지켰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당선 확실하게 돼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많은 성원도 아울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